안녕하세요. 선거 때마다 꼭 나오는 말 있잖아요. 아, 정말 찍을 사람이 없다. 네, 늘 듣는 얘기죠. 근데 정말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해서 당신의 그 소중한 투표권 그냥 포기해도 괜찮을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두 편의 글이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투표의 진짜 의미, 또 현명한 선택은 뭘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보죠. 네, 이 글들을 보면요. 투표는 단순히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당신의 권리이자 또 의무라는 거죠. 왜 투표를 안 하는 게 답이 될 수 없는지, 그리고 정말 마땅한 사람이 없을 때 그럼 어떤 기준으로 주권을 행사해야 하나, 이런 좀 날카로운 주장과 근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한 표가 가진 그 무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겁니다. 두 자료 모두 시작은 똑같아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다. 그렇죠. 핵심이죠. 당신이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런 선언인데 근데 현실에서는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나 하는 의문이 좀 제기돼요. 오히려 정당에 더 충성하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거 흥미롭지 않나요? 아, 그 지적 중요합니다. 그 공천권 때문에 당 지도부 눈치를 보느라 지역 주민 목소리보다는 당론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분석이죠. 근데 여기서 자료는 한 걸음 더 나가요. 유권자들 역시 지지 정당 후보면 그냥 묻지마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이런 자기 성찰적인 시각도 보여줍니다. 아, 그러니까 유권자 책임도 있다는 거군요. 네, 어쩌면 주인인 국민 스스로가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반성인 거죠. 그렇다면 찍을 사람 없다. 이런 불만으로 투표장에 안 가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불만을 표현하는 방법 아닐까요? 자료들은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건 권리 행사가 아니라 권리 포기일 뿐이다. 이렇게요. 현행법상 투표율이 낮다고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죠. 법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당신이 투표 안 한다고 해서 정치권에 득표단 메시지가 가거나 변화를 만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투표소에 가서 난 다 싫다는 의미로 무효표를 던지는 행위, 그 행위조차도 투표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극적인 주권 행사라고 강조합니다. 투표 불참이 답이 아니라면 그럼 정말 최선이 안 보일 때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해지네요. 네, 두 가지 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됩니다. 첫 번째는 차악의 선택이에요. 차악이요? 덜 나쁜 사람? 네, 맞습니다. 최악의 결과를 피하려고 그나마 덜 나쁜 후보에게 표를 주는 전략이죠. 자료 표현을 빌리면 마치 주식 투자할 때 더 큰 손실 나으려고 손절매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와, 손절매 비유라니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인데요. 근데 계속 차악만 선택하다 보면 정치 전체 수준이 좀 낮아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자료에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나요? 물론 그런 비판도 가능하죠. 그런데 자료들은 이 차악의 선택을 그냥 냉소주의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상적인 선택지가 없을 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어 전략이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는 방화벽 같은 역할이죠. 이때 단순히 후보 개인만 볼 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인물들, 소속 정당의 시스템, 또 지지 세력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누가 덜 위험한가, 이걸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렇군요. 최악을 막는 현실적 방어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전략은 뭔가요? 바로 소신 투표입니다. 소신 투표. 네, 당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더라도 자신의 가치관과 가장 맞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거죠. 아,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선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비록 당선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특정 가치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걸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 양당 말고도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네요. 당선된 후보가 와, 국민 다수가 나를 열렬히 지지해서 뽑혔구나. 이렇게 오판하는 걸 막는 효과도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실제로는 차악으로 선택받았거는 아니면 소수 의견이지만 중요한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리는 셈이니까요. 자, 그럼 투표 전략을 넘어서서 자료들이 제시하는 좋은 후보를 고르는 기준 같은 것도 있었나요? 특히 대통령 선거처럼 국가 운영 전체를 맡기는 자리는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국가 리더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기준들을 제시하는데요. 단순히 나열하기보다는 그 중요성을 아주 강조합니다.
첫째는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능력.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안보가 기본이니까요. 둘째는 성장과 분배, 이 둘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경제 비전. 셋째는 미중 갈등 같은 복잡한 외교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나 인공지능 시대, 또 저출산 같은 문제들, 이런 미래 세대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해결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걸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매드는 후보가 없다는 게 투표를 포기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거죠. 네. 차악을 택하든 소신을 지키든 당신의 의사를 투표소에서 표현하는 그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 사회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마치 회사의 주인으로서 직원을 채용하듯이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 이런 비유도 등장해요. 잘못된 선택의 책임은 결국 주인인 국민 모두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한 표가 그게 차악을 막기 위한 것이든 소신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든 간에 이번 선거 결과 자체를 넘어서서 다음 선거, 그리고 그 사이의 정치 지형이나 정책 논의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는 것이 어쩌면 오늘 논의의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